동덕여대 본관 출입구에 공학전환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가득합니다. 문은 굳게 잠겨 이용할 수 없고 근처에 있는 대학 설립자 흉상은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게 훼손됐습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달 11일부터 공학전환에 반대하며 건물을 점거하는 등 시위를 벌였는데 대학 측이 공학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자 현재는 본관만 점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불신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는 상태고 학교에서 잠정 중단할 테니까 나와달라는 말을 제 학생들은 믿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본관 점거 해제를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총학생회는 비민주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 대학이 사과할 것, 학생 의견 수렴 기구를 만들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학 측은 총학생회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덕여대는 항의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지난주 서울 북부지법에 퇴거 단행과 업무 박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총학생회장 등 학생 10여 명을 공동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사는 이제 경찰에서 하겠지만 목격자들이랑 얘기를 들었을 때는 미리 계획한 것처럼 그 라카트는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거 해제를 재고한다는 입장이 나온 가운데 달을 넘긴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진통이 해결의 기비를 찾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학교 바닥에 파란색과 빨간색 레커로 온갖 시위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창립자 흉상에는 붉은색과 하얀색 페인트가 뒤덮여 있습니다. 동덕여대가 학교에 레커칠을 하고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 일부를 공동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송 대상자들은 11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훼손된 기물이 너무 많고 외부인 침입도 의심되는 만큼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시대를 반대했던 학생들조차도 지금 이거 본인들 등록금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참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민원도 엄청 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학교 측은 학생들의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학생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형사소송과 관련해선 현재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학교 측의 소통 방식을 지적하며 변호사와 법률적 대응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에도 학생 측이 점거를 이어가면 경찰 해산 시도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적인 연구팀으로 2024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월도 있고 이제 정시가 또 남았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더 이상 이게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까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학교는 여전히 학생과 소통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너무 극명히 느껴졌습니다. 점거 학생 나가라. 법적 대응에 나선 동덕여대 사태라고 있죠. 지금 레카칠 뭐 학교에 많이 있어서 이게 피해 보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시작은 남녀공학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반대 학생들의 시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학 측에서 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는 뭐 중단됐죠. 근데 지금 남은 게 피해란 말이 피해. 화면 보겠습니다. 대학 측에서 어떤 조치가 움직임이 있는데 일단 외부 업체 추정 계획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해 금액이 뭐 최대 54억까지 추정된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학생 상대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본관을 지금 점거하고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요. 이거 퇴거를 가처분 신청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청소가 아니라 특수 청소가 되잖아요. 이 업체 관계자 설명은 레코색이 스며들어서 약품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겠는데요. 이거 비용 상당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영민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학교 측에서는 이게 이제 이 일을 뭐 벌인 학생들한테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려면은 이 책임을 물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라커하고 뭐 이런 걸 한 주동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불특정 다수로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주동자를 특정할 수가 있는 상황일까요, 이게? 일단은 뭐 지금 주동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CCTV를 돌려가지고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데 예.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되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시위에 폭력적으로 가담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뭐 제대로 특정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있어서는 어쨌든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총학생회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민사소송 갔을 때는 본인들의 이제 당사자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반박은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는 뭐 총학생회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좀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학생들이 이거 우리 피해 보상 못합니다라고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겁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제 누가 책임의 주체가 되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예.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서 아마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학생들이 이제 점거가 시작된 날 바로 다음 날에 뭐 취업 박람회가 예정돼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시위 때문에 못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취업 박람회를 이제 준비했던 열려고 했던 업체 측에서 손해배상금이 3억이 넘는 걸 요구했다 그러는데 이건 학교 측은 또 총학생이 전달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총학생이 이걸 못 낸다는 입장이고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또?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아직까지 뭐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라서 일단은 총학생회 측에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요구를 넘긴 상황인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뭐 피해를 추산을 했을 때는 뭐 레커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청소를 하는 비용도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취업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비품이 또 손상된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손해액을 또 추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본관을 점검으로 인해 가지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로서 지금 취업 박람회가 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또 묻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만약에 이제 학생회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레커칠한 거 청소 비용이 뭐 최대 50억 이상 이런 거 무슨 취업 박람회 관련된 그 정도 보면 합하게 되면 50억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최대 금액이요. 근데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학생들의 경제력이 그렇게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거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책임을 딱 가려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지만 이걸 낼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 낼 여력이 없다. 예,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학생들에 대한 총학생의 그 집단에 어쨌든 뭐 총학생의 자체의 재정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강제 집행을 또 예정을 할 수가 있고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이 어느 정도 이제 액수가 될지부터 판가름이 돼야 되고 책임의 주체도 판가름이 돼야 되고 그 후에 강제 집행 여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학생들과 학교 측의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군요. 이 손해배상 문제가요. 이런 상황에서 이 동덕여대 사태 관련해서 그제 어제 갑자기 정치권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근데 이게 또 설전처럼 비춰졌죠.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동덕여대의 문제는 젠더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적어도 폭력 사태의 문제는 레카칠하고 학교에다가 수십억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같이 해온 그런 동료들의 기회를 뺏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동덕여대 사태마저 정치적 땔감으로 악용하려고 합니다. 폭력 사태 주동자 법적 책임 운운하면서 학생들을 비난했습니다.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거기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 따위는 집어치우길 바랍니다. 자, 김철 교수님, 강성필 부위원장, 제가 뭐 한 30초씩만 드릴게요. 갑자기 이 설전 뭡니까? 일단 뭐 학생들의 어떤 뭐 이 의사 표현 방법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학 전환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논의 중인 단계인데 그 부분에서 너무 과격한 어떤 표현 방식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도 보면 어떤 전환에 반대할 경우에는 마스크 끼고 이렇게 X 표시한다거나 예, 반대 예. 침묵시라는 어떤 평화적 방법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 노조 어떤 집회에서의 어떤 파업 어떤 불법적인 어떤 시도 그렇고 어떤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또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어떤 불법적인 어떤 폭력적인 시위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이 설전.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예. 이 정치 지도자라면
사실 현상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 어떤 것을 대안으로 내놓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락카치를 했으니까 이건 처벌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경찰과 검찰과 같은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주장한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 사실 대학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감소해가지고 예. 남녀공학으로 만들자고 하는 학교가 많아요. 그런데 오래된 전통이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문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종합적으로 조금 입체감 있게 좀 접근하는 했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정치권에서 여야 지도부의 일원들이 이런 주장과 하면서 맞선 모습까지 있었습니다.